11월 10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아주 훈훈합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78,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할 정도로 뒷심을 발휘해주면서 시장 전체 분위기를 환호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알트 대장들이 굉장히 선명한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요 정도 급에서 폭등세가 지금 나와주면서 시장을 환호하게 만들며 동시에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 키우고 있습니다. 알트들 중에는 하루 사이에 가장 큰 반등세를 보여준 메이저 또는 준메이저급에서 보자라면 에이다와 수이 정도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 찰스 호스킨슨이 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 선언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 케네디 쪽에도 힘이 실리면서 에이다가 하루 사이에 20% 넘는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수위도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의미 있는 알트코인들이 메이저급에서 잘 움직여주니까 한두 달 정도 알트 시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78,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8만 달러가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만큼 트럼프 트레이딩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과연 단기 천장은 어디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지금 갖게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78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에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강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8%대로 후퇴를 했는데 이대로 비트코인이 살짝 조금 힘이 빠지면서 알트들로 본격적인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알트 시즌이 펼쳐질 수 있을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커진 그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무려 3,100달러 위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 대장의 움직임이 일단 좋아야 되기 때문에 8월 3일 이후 처음으로 3,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 버렸습니다. 참 24시간 동안의 흐름이 너무 흥미롭게 느껴지고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 28% 넘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11월 8일 기준으로 8,590만 달러가 순유입됐고 이를 통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본격적인 몬스터 랠리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진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렇게 조금 살아나는 것인가 라는 기대감을 좀 안기고 있어요. 11월 8일 8,590만 달러 역대 세 번째 규모로 순유입이 확인이 됐습니다.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 ETF에 5,980만 달러, 피델리티의 이더리움 현물 ETF에 1,84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는데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역시 ETF 시장에서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중심으로 판세가 확연하게 기울고 있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지금 관심을 받고 동시에 이더리움 현물 가격도 의미 있는 꿈틀거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더리움 현물 ETF에 지금 스테이킹 기능이 추가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100%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이 깔리면서 지금 기관들의 어떤 입맛을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스테이킹 기능이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에 지원이 된다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물 ETF 투자 수익과 더불어서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까지 더블 인컴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무엇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기관들의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스테이킹 기능을 지원하는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경우에
이더리움은 주목해야 될 아주 흥미로운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멘트가 조금씩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델포페, 이더리움의 상승세로 인해서 약세장의 끝에 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잠재적으로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 이번엔 알트들의 상승 모멘텀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죠. T 트레이더 앨런, 이더리움 3개월 차트를 통해서 상승 삼각 패턴이 지금 설정이 됐는데 목표는 3만 달러다라고 이번 사이클 고점을 3만 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만 달러는 그런데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더리움이 3만 달러 간다? 그럼 비트코인이 얼마가 된다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번 사이클에 있어서 이더리움의 현실적인 목표 타깃, 이더리움이 과연 10,000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어떤 기대, 관점, 타깃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 나오면 또 반갑게 느껴지죠. 이더리움이 3만 달러 가면 다른 알트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덧붙이는 말이 재밌습니다. 당신은 이더리움이 여전히 알트코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왕의 퍼포먼스는 대단할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애쉬 크립토, 이더리움이 펌핑을 해주고 있다. 역사상 가장 큰 알트 시즌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이 잘 움직여주면 그만큼 알트들의 움직임이라는 게 또 간단치가 않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알트 시즌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 전체를 자극하면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을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자 알트 시즌 인덱스를 보니까 오르긴 올랐어요. 벌써 39까지 올라섰는데 이게 거의 언더 20으로 갔었잖아요. 20 밑으로 빠졌던 게 그래도 벌써 40 근처까지 올라섰습니다. 알트 시즌의 공식적인 진입 시점은 75.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 시기죠. 딱 요랬던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까지 딱 요랬던 요 과정을 우리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딱 작년 상황의 모습이 재현되면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캡틴 파이비 같은 경우에는 알트 시즌과 관련해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일간 차트를 보니까 야야야야야 알트 시즌은 이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니고 알트 시총,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 전체 시총 일간 차트를 보니까 야야야 알트 시즌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파티는 아직 시작 안 한 거야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미키블 크립토, 알트 시즌은 항상 미국 대선 이후에 시작이 됐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니까 다들 긴장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제 저항 맞고 빠질 거고 미국 대선 일렉션 이후에는 항상 반등세가 나와 줬지롱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로버도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이제 저항 맞고 알트 시즌을 향해서 나아갈 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이 다가왔다. 곧 하루에 20%씩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텐데 하지만 우리는 그게 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이렇게 좀 펼쳐질 수 있으면 좋겠고 이제 슬슬 내년 하반기까지 물론 중간중간에 또 이제 조정 장세가 펼쳐지겠지만 계속해서 고점을 저점을 함께 높여가는 그런 의미 있는 상황이 과거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재현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요 시기죠. 요 시기 비트코인 도미넌스 쫙 빠졌을 때 알트코인들 폭등했던 요 시기가 이번에 다시 한번 한 1년에 걸쳐서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엄청 단정적으로 지금 이 양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타 씨, 최근 알트 시장 MACD에서 강세 크로스가 나왔어. 이건 강세장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신호 가운데 하나지.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1년 전인데 이때 우리는 첫 번째 알트 파동을 봤었다. 두 번째 파동이 로딩 중이다. 작년에 알트 시즌 넘버 1, 이번에 알트 시즌 넘버 2, 알트 2.0으로 지금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엄청 우리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나름의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솔라나가 일단 먼저 움직여줬었고 이어서 이더리움 그리고 에이다까지 잇따라서 본격적인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자릿수가 아니라 주간 두 자릿수로 지금 움직여주다 보니까 다음 차례는 누굴까라는 걸 봤을 때 이제 XRP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소송 종료 기대감이 이제 본격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고, 게리 겐슬러 퇴진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지금 루머인지 팩트인지 모르겠는데 겐슬러가 임기를 12월 31일까지만 채우고 자진 사퇴하겠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소스가 분명치가 않아가지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겐슬러는 더 이상 버팅기기가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아무리 대가리가 쭈꾸미라고 해도 지금 상황이 상대가 지금 트럼프인데 가만히 있었다가는 지금 사실 SEC가 불투명한 방식을 통해서 내부 직원을 채용했다라는 의혹이 의회에서 지금 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버텼다가는 자칫하면 검찰 조사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겐슬러 입장에서는 자진 사퇴가 가장 나이스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새로운 SEC 위원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새로운 SEC의 리더십은 아마도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소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리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인데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게 하고 있다고 지금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사건 진행된 건데, 아마도 새로운 리더십은 정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취하를 하던가 아니면 합의를 하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현실화되면 가장 직접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XRP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XRP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XRP 역시 나름의 반등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알트 대장들의 흐름과 맞물린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얼추 객관적인 관점에서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크 디펜더, XRP 맥시멀리스트죠. 법원 판결로 인해서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 리플은 여러 발전적인 성취를 보여줬고, RLUSD를 비롯해서 새로운 화폐가 출시됐거나 출시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크립토 친화적인 SEC 리더십이 출범할 예정이고, 크립토 친화적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어떤 걸 보더라도 XRP의 우호적인 상황이야. 리플도 엄청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XRP는 이더리움으로부터 2위 자리를 되찾아서 크립토 산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규제 명확성을 완전하게 확보한 유일한 암호화폐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능가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이긴 합니다. 하지만 XRP가 소송 리스크를 던져냈을 때 지금 리플랩스가 블록체인 혁신과 관련해서 보여주고 있는 아웃풋을 생각을 하면 뭔가 벌어져도 벌어질 수는 있겠다. 그게 굳이 꼭 이더리움을 넘어서고 비트코인을 넘어서고 그런 맥시멀리스트의 관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말 지겹고 그만큼 더 지겨웠던 소송 리스크, 이 4년 동안 이어졌던 건데 이게 완전히 해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기대감 정도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SEC 위원장 이슈가 정리가 되면 가장 직접적으로 반등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XRP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이제 코인베이스랑 바이낸스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권이라고 SEC가 주장했던
그런 종목들 한 10개, 20개 정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이제 반등세가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시점이 트럼프 취임식 전까지 의미 있게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움직여주지 않을까. 뭐 그 정도 관점까지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뭐 조정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건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이 전폭적인 시대 변화 그 중심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뭔가 위원장 이슈 정리되고 쭈꾸미 대가리 터지고 쭈꾸미 집에 가고 그리고 나서 소송 취하까지 잘 정리가 된다라면 취하가 될지 합의가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 정리가 된다라면 XRP가 이런 흐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강세 흐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33달러 이런 건 개인적으로 기대도 안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단 역사적인 고점 3.5달러 위로만 자리를 해주면 정말 XRP는 어마어마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현실적인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약간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분위기 자체가 어떻다? 엄청 훈훈하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에이다. 와, 에이다. 진짜 심정지 상태에 있었던 에이다가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괜히 저는 에이다에 투자를 하고는 있진 않은데 에이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잘 움직여주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특히나 찰스 호스킨슨의 멘트가 지금 직접적으로 에이다 시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협력해서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 폭등세 나오는 거예요. 저도 약간 살짝 잊고 있었던 게 찰스 호스킨슨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지지 선언했던 인물이잖아요. 케네디 주니어는 트럼프랑 단일화를 했고 이제 인수위원장 공동으로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수혜주로서 에이다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요거를 약간 조금 놓쳤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뭐 에이다도 사실 이더리움의 경쟁 프로젝트로서 나름의 의미 부여가 되는 대장급 종목이라서 에이다가 움직여주는 거는 정말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기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드디어 에이다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이 후폭풍을 남기게 될 것인가. 진짜 알트 시즌 한번 제대로 문 열리려나? 에이다 지금 일주일 동안 60% 올랐어요. 그래서 에이다의 이런 폭등 움직임이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우고 있다는 점이 조금 더 우리로 하여금 기분이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도찌가 사실 대선 직접 수혜주로서 거의 테마주의 대표 주자가 도찌였는데 살짝 조정을 받을까 말까 하더니 지금 또 뭔가 또 갈려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차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이번 사이클에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도치코인은 1.17배나 여기서 최대 8배까지 목표 설정을 했다.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코인 슈퍼 사이클에 있는데 정말 도치가 최소 1달러를 넘기지 못할 거라고 당신은 생각을 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던지면서 도치코인에 대한 반등 가능성, 그 기대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캡틴 파이빅은 알고랜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랜드 3데이 차트 하락수역이 지금 돌파가 나왔고 중기 목표는 0.25달러가 될 거야. 한 2배 정도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랜드도 사실 유틸리티적인 측면에서는 개발 잘 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시세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엄청 눌렸네요. 네, 올해 들어서 올해 1, 2월 거치면서 큰 고점 한번 만들어냈다가 비트코인 조정 약세 상황이 이어지는 그 8개월 동안 알고랜드 엄청 조정받았는데 알고랜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웃으실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연말연시에 조금 의미 있는 퍼포먼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지금 캡틴 파이빅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클리프튼 FX 같은 경우에는 패치 얘기를 하더라고요. 데일리 차트에서 하락수액이 지금 형성됐다.
대규모 강세를 보이는 상승 돌파가 성공할 경우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다음 목표는 4달러가 될 것이다. 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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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달러. 좀 갔으면 좋겠다. 네, 패치가 사실 변신 합체 어벤져스 팀을 꾸리고 나서 나름 이렇게 재미를 보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지지라인 확인하고 나름 또 이렇게 반등세가 나와주고, 요때 좀 기대감이 있었죠. 갈려나 싶었는데 잘 안 됐죠. 하지만 이번에 이제 가게 되지 않을까, 시장 전체 분위기가 또 뒷받침해주고 있으니까 패치에 대한 기대감도 이렇게 스멀스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트 시즌이 이렇게 정말 우리 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인가, 여러 기대감을 안기고 있는데,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나름의 전략들, 목표 달성 잘 성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